자, 요즘 농지 증여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만에 세금 없이 농지를 증여하는 방법 관련해서 감면 요건들,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것들 6가지로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봐보실게요.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서 많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 71조를 보면 영농 자녀들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농 자녀가 부모님이 이미 오랜 시간 운영 중인 농지나 축사용지, 목장용지를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부담을 일정 한도까지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습니까? 이 과거 5년 동안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 영농 자녀에 대한 감면 받은 걸 포함해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감면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 시가 5억짜리 농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증여재산가액 5억 원에서 이번에 1억을 빼고 남은 4억에 대해서만 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납부하게 될 이 5억에 대한 증여세 대략 8천만 원에 대해서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 준다는 의미라는 걸 우선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1억까지 감면을 한다고 하는 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1억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면 요건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보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의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별다른 요건이랄 게 없어요. 일단 증여일 현재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증여일까지는 어때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증여일 현재까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증여세 감면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증여일 이후부터는 사후관리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실제 농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증여일 현재까지는 별도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여를 해주는 사람, 부모님은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농사나 축사를 운영을 해야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서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고 해서 이 부모님이 거주를 하는 장소도 어떻습니까?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 농지하고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혹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를 하면서 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를 한 사람만 증여자의 요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증여일로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이 수십 년간 과거에 농사를 지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일 전 3년 동안 어떻습니까?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소작을 맡겼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감면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녀에게 과수원이나 축사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농사를 지을 기력이 해가 갈수록 내가 기력이 부족해지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시고, 아니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정말 큰 병, 암에 걸려가지고 큰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물려줄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내가 농사나 축사에서 손을 놓은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일 전 계속해서 3년간 영농행위를 입증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해석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예외적으로 농사를 지은 기간으로 봐준다는 해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일로부터 3년 동안 실제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요건이 가장 중요한 감면 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자격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나 축사용지에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 면적은 4만 제곱미터까지만, 그러니까 평수로는 12,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다만 축사용지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이 없고, 축사 건물이나 이 창고 같은 필수적인 부대 시설도 함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축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건물 면적이 넓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된 축사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하까지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사 용지가 자연 녹지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법상으로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이기 때문에 축사 건물을 최근에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20%까지만 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고, 초과되는 면적은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초지라고 해서 소여물을
먹이는 풀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부모님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산림경영계획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이 보존산지 같은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라면 역시 감면 대상이 되고, 염전이나 어선, 어업권, 항구 주변에 있는 어업용 토지들도 역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앞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문제없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농지가 용도지역이 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이라면 증여세 감면이 된다 안 된다? 절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지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요 세 가지 지역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농지법상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는 농사에 사용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일단 물려받을 땅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이 세 가지 지역 안에 있는 땅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감면 요건을 살펴봐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 역시 증여세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택지지구나 아니면은 산단이 들어오는 이런 개발 예정 지역인지까지도 함께 점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확인은 어떻게 하죠? 실제로 관할주민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국토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해 보면 내 땅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농자녀 감면은 1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여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내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속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증여를 하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당연히 감면받은 증여세 1억에다가 그동안 경과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어떻습니까? 증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익수용 사업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땅을 처분하게 되었다, 혹은 내가 질병이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예외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이 만약에 부모님이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이 감면받는 농지로 상속재산이 합산이 됩니까? 라고 또 많이 물으세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하고는 다르게 이 상속재산에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은 이런 농지는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지을 상속이 있는 자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 또 증여일 이후에 재산 가치는 그 자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편이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무사님, 만약에 이미 부모님께서 증여받은 게 이미 많은데도 이렇게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10년 동안 내가 이미 증여를 받은 일반적인 재산하고 합산이 된다 안 된다? 요것도 합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상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원칙적으로는 다 합산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여를 한두 번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3번, 4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영농자녀 감면은 일반 증여 재산하고는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증여를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합산돼가지고 더 높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적용받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습니까? 성인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서 내가 일반 증여를 받았을 때 이미 5천만 원을 다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영농자녀에 대해서는 또다시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같이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를 증여받고 사후관리 5년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내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양도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농지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내가 증여를 받을 때가 아니라 증여를 해준,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주 예전의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증여세 감면하는 이 법 취지가 어떻습니까? 너가 농지를 증여를 받았네? 일단은 너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은 없애줄게. 근데 이게 나중에 팔게 되면 그동안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양도세로 내라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할 때 취득 시기는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기준이 아니라 증여를 해주는 사람의 부모님의 아주 예전의 취득 시기를 따라가서 세금이 산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당연히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부모님의 보유기간 전체를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이 양도세마저도 줄일 수 있는 플랜이 있으니까 반드시 매매계약 전에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이나 전화로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희망한다는
문자를 남기시면 마지막 양도세까지 줄이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농자녀 관련해서 증여세 감면 오늘 오랜만에 다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